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월가 분석 김정남입니다. 좀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 다시 영상을 켜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월가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죠. 상반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월가의 그 다우지수를 보면은 뭐 6개월이긴 합니다만 한 12.73% 정도 올랐는데, 하반기에 지금 오늘 시각이 지금 19일 늦은 밤인데 하반기 들어서 한 12거래일 정도 거래가 됐고 지금 1.57% 정도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0.91% 정도 빠졌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58%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고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 하반기 들어서는 횡보장 혹은 하락장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한 달 전, 한 몇 주 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하반기 뉴욕 증시 좀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월가 주요 기관들의 그런 올해 말 주가 전망치 S&P 500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 간다는 전제하에 한 4,30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레벨이 S&P 500이 한 4,300 안팎 정도로 본다면 지금 정도로 약간 횡보하는 그런 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1.9%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1.6% 정도 때까지만 생각보다 더 오른다면 한 4,7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간에서도 굉장히 주가 전망을 후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국제금리 1.6%에 S&P 4,700 정도라고 하면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월간에서는 가장 높은 전망치입니다. 그에 버금갈 정도로 약간 좀 높게 보고 있는 곳들, 이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곳 한 4,625, BMO는 한 4,500,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4,6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한 지금 정도 수준으로 쭉 갈 것이다라는 거 보는 데들이 이제 한 UBS 한 4,400 정도 보고 있고요. 약세장 보고 있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한 3,800 정도. 지금보다 그러니까 한 500포인트 정도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티 같은 경우는 한 4,000 정도, 한 300포인트 정도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IB들이 보통 이제 주가 전망치 내놓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일부 인사들이 뭐 가끔씩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주로 IB들이 이제 그 주가 전망을 할 때, 표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시해 놓은 숫자보다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한 5% 정도는 조금 더 본 숫자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한 4,300 혹은 4,700 정도를 봤는데, 그것보다 한 5% 정도 더 아래, 10% 정도 더 아래 정도를 보면 이제 그게 연말에 가장 좀 더 합리적인 지수 전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논리에 비춰보면 각 그 기관들의 전망치를 추려서 평균을 내보면 한 4,000 한 초반대,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횡보장 혹은 하락장, 약보합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월가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상승 모멘텀이, 추가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두루뭉술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가장 확실한 이유예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증시라는 게 원래 그렇죠. 기대를 먹고 사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GDP라고 하는 그 숫자로 계량화돼서 나오는 경제, 실물 경제의 수준을 보면 사실 팬데믹 이전과는 지금 경제 상황은 미국 경제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인데 이거 경제학적으로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큰데 지금 과연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재개에 따른 회복 재료, 그러니까 리오프닝 재료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연방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재정 부양책, 지금 뭐 인프라들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도 지금 가격에 다 반영되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지금 경기 피크로 나오고 있죠. 지금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지금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그러니까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한 6.4% 정도 나왔는데 2분기 때는 뭐 많이 보는 곳은 뭐 10% 이상 보는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한 8,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3분기부터는 이제 그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 큰 이견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도 뭐 5%, 6%대 이렇게 성장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좀 딱딱하긴 하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의 호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대에는 지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의 연장이 아니라 둔화의 시작이라고 지금 이 시장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2분기 때까지 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아무리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실제 성장률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국채금리 바닥론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1.2% 깨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대략 이제 지금 국채금리 한 1.4, 1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1.3%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략 한 1%대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트레이더들이 예를 들어서 뭐 1.3% 레벨에서 10pp, 20pp 더 먹겠다고 포지션을 새로 잡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사실 대체적인 컨센서스고요. 심지어는 블랙록의 그 스카티엘이라는 최고 채권 전략가가 하는 얘기가 지금 국채 시장이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 자체를 비중 축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에 들어갈 것이고 경제 전망을 이제 그러니까 그 긴축 자체가 경제 전망을 낮출 것인데 그 현재 전망에 비해서 이제 현재 국채 금리가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고 하반기 때는 좀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에는 한 2% 정도에 다다를 수 있다. 국채 금리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은 뭐 고평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조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는 이제 성장 고점론하고는 별개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긴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다고 비둘기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데, 비둘기 면모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죠. 그래서 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무조건 테이퍼링은 들어가긴 할 건데, 이러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델타 변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뉴저지 북동부 쪽에 살고 있는데 델타 변이 여기는 이제 접종률이 좀 높다 보니까 마스크 다 벗고 다녀도 델타 변이는 우려가 크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도 이제 접종률이 낮은 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변이가 좀 확산이 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코로나가 그러니까 올해 겨울까지 정도는 아니겠지만 재확산의 우려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시하는 정도로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